주제가 딱 나온다. 역분전이 뭐죠, 여러분들? 그쵸? 고려 태조 때, 그죠? 고려 왕조를 개창하는데 역할한, 그죠? 그 역에 따라 나뉘어진 토지, 그걸 역분전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전시가 뭐죠?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이면서 가장 쉽게 말하면 고려시대 봉급제도죠, 여러분들. 관리들한테 주던. 그러니까 전과 시를 나눠, 시는 이제 뗄감 시자예요. 전과 시를 나눠줬다. 그래서 정답은 고려의 토지제도가 되겠죠. 그죠? 네. 또 그냥 넘어갔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답은 이제 3번에 고려의 토지제도가 되겠고요. 고려의 토지제도. 그 다음에 3구의 조세제도는 뭐 전세 공납력. 그러니까 전세 공납력은 이제 어차피 다 나오는 단어죠, 여러분들. 그게 고려도 계승되고 조선시대도 계승되고. 전세는 이제 토지세. 그죠? 공납은 이제 가장 쉽게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거. 역은 이제 보통 군역이죠. 그죠? 아니면 노역도 있죠. 요역도 있지만요. 예. 그다음 이제 발해 행정제도면 이제 삼선 육부 그런 게 좀 떠올라야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지방 행정제도로 뭐 5경, 15부, 62주 같은 거. 그다음에 조선의 근서제도는 이제 5위 중앙군. 그죠? 그리고 지방군이 있었고요. 하여튼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봅시다. 10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는 돼 있죠. 이제 군포를 1년에 한 필만 내면 된다. 딱 나오면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 영조 때 균역법 딱 떠올라야 돼요. 균역법 4번이 기출됐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아 그래 부담이 반으로 줄었으니 참 잘 되었네. 그러면서 조선 후기 때 이제 제도 개편에 관계된 내용이죠. 아주 기출이 많아요.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정답은 균역법이 되고요. 여기 나온 대로 또 선생님이 실수를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여기 나온 대로 균역법은 정답이고요. 그 옆에 나오는 영정법보다 이제 대동법 같은 거 상당히 기출 빈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대동법은 이제 나중에 나오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번의 진대법은 뭐죠, 여러분들? 그쵸? 고구려 고국천왕 때. 여러분들 고국천왕까지 몰라도 돼요. 빈민구율제도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계속 연결되죠. 고구려 삼국시대죠. 그죠? 진대법 가장 쉽게 말하면 이제 백성들이 가장 굶주린 게 언제죠, 여러분들? 보릿고개라 들어봤죠? 봄철입니다.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이제 굶주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봄에 쌀이나 곡물을 대출해 줬다가 가을에 이제 그죠? 추수한 다음에 받는 거. 그런 게 진대법. 이게 이제 고려 시대에 연결이 되면 이제 의창이라는 제도로 연결이 되고요. 요게 조선시대 때 뭐로 연결됩니까? 환곡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레파토리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정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자를 보면요. 영원히 정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세를, 토지세를 그 전까지 조선 전기 때 세종대왕 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까요? 몰라도 여러분들은 연분구등법, 뭐 전분육등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 토지의 결수와 토지의 그 비옥함에 따라 아니면 해에 따라 풍흉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보통 그때까지는 한 결당 4두부터 20두까지 내겠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틀려지는 거야, 이게. 또 이걸 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들의 논간이 들어가죠. 요즘 우리나라 국정논단처럼, 그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1결당 가장 낮은 단계, 1결당 네 말만, 말두자야. 네, 4두만 내게 한 걸 영정법이라 불러요. 역시 조선 후기 때 세제 개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법은 요거 하나로 되게 쉬운 문제 잘 나오죠, 대동법. 그죠? 대동법은 뭡니까? 아까 말했던, 공납. 특산물을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방납제라가 있었죠. 대신 내주는 사람들. 이제 걔네들 농가를 많이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폐하고 이제 공리에 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집당, 한 결당 12말씩 내게 한 걸 대동법이라고 불러. 제일 처음 시행된 게 어디냐? 넘어갈까 그런 거예요. 제일 처음 시행됐던 게 광해군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한정됐다가 계속 이게 확대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대동법. 10번 문제 됐고, 이제 다음 문제. 11번 문제 봅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돼 있죠. 외란 이후 일본은 조선의 사전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12차례에 걸쳐 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외교 사절의 의미를 넘어 일본의 문화를 전파한 역할도 하였다. 딱 보면 답이 나와야죠, 여러분들. 3번이죠. 통신사. 선생님 또 실수했어요.
통신사. 네, 통신사고요. 그래서 정답은 통신사고요. 이건 그냥 암기해 두셔야 돼요. 사실 일본은 그 통신사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그죠? 한 번 가면 이제 보통 뭐 몇 달,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네 문화 발전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일본은.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하고 2번은 이제 뭡니까? 이제 개항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물, 서양 문물 배우겠다고, 그래서 사실을 파견하죠. 그래서 보빙사는 미국에 파견한 사신단. 영선사는 청나라에 파견한 사신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는 이제 고종 황제가, 그죠? 1907년도에 만국 평화회의에 이제 비밀 특사를 파견하죠. 이게 이제 들켜 결국은 고종이 강제 퇴위되는 역할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음 문항 봅시다. 12번. 가해에 해당한 사건은 삼전도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되고 인조 나오고 청태종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는 시기에 이 영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산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설책, 그 소설책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네, 딱 보니까 이제 뭡니까? 병자로 해야 되겠죠. 삼전도에서 이제 큰절하면서 막 이마를 땅에 막 하고, 그죠? 삼곡의 구도배라고 부르는데 좀 어려워. 그런 말 몰라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또 실수했습니다. 그죠? 실수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번에 이제 신미학년 뭐죠, 여러분들? 미국이 쳐들어오는데 미국 함대가. 제너럴 쇼머너가 이제 대동강을 들어와서 그 약탈, 노략질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불태워버렸죠. 평양 성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1871년도에 이제 미군 함대가 들어오죠. 강화도로. 그죠? 그게 신미양요. 그 다음에 이모군란은 이제 1882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대가 터져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막 민비도 잡으러 다니고, 근데 민비 잘 숨고, 예, 그랬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유재라는 이제 임진왜란 뒤에 이제 화평제의가 계속 왔다. 그 평화협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1597년에 다시 한번 정유재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2년 뒤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는 거고. 하여튼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봅시다. 다음 가상일기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은 하고 돼 있죠. 29년 11월 딱 나왔어. 사실 선생님 배울 때 이렇게 연도를 많이 외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도만 봐도 답이 딱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니까 가보자. 얼마 전 조선인 여학생, 갑자기 후끈하죠. 막 열받죠. 우리 불끈하고 막. 예. 실용한 일본인 남학생들 일 말리던 뭐 조선인 남학생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뭡니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직전에 이제 신간회가 창립돼서 1927년에. 그래서 신간회도 이 광주 학생 하는데 상당히 도움도 많이 주고요. 네. 그 다음에 3.1운동은 설명은 상당히 길지만 가장 좀 짧게 보면 이제 1919년이죠. 그죠? 그 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죠?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도 받았고, 그리고 28 독립선언이라고 이제 독일에 있던 유학생들이 독립선언도 하고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천도교계, 그 다음에 기독교계, 불교계가 모여서 33인이 이제 독립선언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뭐 탑골공원, 지금은 이제 예전에 파고다 공원이라고 불렀거든요, 일본 놈들이. 네,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그걸 발표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뭐 중국집, 그죠? 아니면 음식점이라고 부르는데 태화관이라는 데서 이제 발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과적으로 이제 3.1운동은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됐던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맹퇴치운동은 이제 보통 1920, 30년대죠. 그죠? 가장 쉽게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그죠? 그래서 뭐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뭐 그런 거, 아니면 조선일보의 문맹퇴치 운동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은 이제 물산. 이게 근데 앞에 단어가 빠졌다 생각하죠. 조선물산. 그러니까 국산품 애용 운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평양에서 이제 조만식 선생님이, 그죠? 우리 국산품을 많이 쓰자. 그래서 했던 게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여튼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가해에 해당한 사상은 돼 있죠. 조선 후기 성리학이 사회 모순에 대한 해결책 제시하지 못하자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 딱 나오고 또 정약용 박재계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쵸. 실학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실학. 그죠? 실학은 크게 이제 농업 중심과 상업 중심 개혁론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성리학이 성령만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그 전란을 두 개나 겪잖아요. 임진왜란과 병자랑. 그러면 과연 백성들은 해준 게 뭐였냐? 그러한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학문이 실학이 되겠죠. 특히 정약용은 이제 농업 중심의 실학, 그 다음에 박재간은 이제 상공업 중심의 실학자 중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있는 도교는 보면 이제 도교는 뭡니까, 여러분들? 삼국시대 전래대죠. 그래서 도교랑 관계된 거 뭘 많이 물어보냐면 도교랑 관계된 유물이 뭐가 있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이제 딱 고구려 시대, 고구려의 사신도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고구려 고분 무덤 안에 있는 그 벽화. 그리고 이제 뭐 산수무늬 벽돌이나 산하고 물무늬 있는 벽돌.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또 백제 금동 대향로가 유명한 편이죠. 이거 도교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서학은 이제 뭡니까? 이제 서학은 말 그대로 서양의 학문이죠. 이 서학은 이제 그게 서학 자체를 이제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연관시키기도 하지만 서학은 이제 도입된 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조선 후기죠. 조선 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서는 역시 이것도 통일신라 말에 도입이 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일신라 그 스님인 도선이 중국에 갔다 오면서 풍수지리서를 갖고 와서 그 뒤에 이제 도읍지 선정이 많이 이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던 거죠. 풍수지리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은 하고 되어 있죠. 이달의 역사 인물.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사령가 청산리. 북로군정서는 단어 모르더라도 청산리 나오면 또 누가 떠오르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김자진 장군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어렸을 땐 청산리 대처만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교과서 약간 개편되었고 이제 봉오동 전투가 들어가죠. 사실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이제 청산리 대처 그 전에 일본군을 격파하죠. 상대 대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열받아서 따라오면서 그걸 유인해서 이제 청산리에서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과 북로군정서의 김자진 장군이 물리친 게, 그 유명한 일본군 물리친 게 청산리 대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구 선생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한인 애국단이 떠올라야 되죠. 그리고 임시정부의 주석. 예. 그 다음에 이제 윤병길 의사는 이제 어떻게 떠올라야 돼? 그렇죠. 홍코공원. 그죠? 도시락 폭탄. 도시락 폭탄 아니었다 그러죠. 선생님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익현은 이제 위정척사 사상의 거두죠. 그러면서 이제 을사의병 때 일어나셔갖고요. 그죠? 을사의병 때 잡히십니다. 그래서 대마도에 끌려가셔서 단식하시면서 순국하십니다. 서거하십니다. 상당히 좀 찌릿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정답은 15번은 2번이 되겠고요. 예, 그럼 이제 16번 문제 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도 있죠. 대한제국시 개혁하면 하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 광무개혁. 이렇게 연관되게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방향이 구본심창, 옛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여시킨다, 첨가한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원수부 설치. 원수부 설치 사실 그렇게 중요성은 좀 떨어지지만요. 원수부는 말 그대로 이제 군사권을 황제 직속으로 이제 더 강화한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양전 사업은 가장 쉽게 말하면 토지조사 사업으로 딱 떠올리셔도 됩니다. 물론 토지조사 사업 하면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1910년대 경제 수탈 정책이었지만요. 그 전에 했던 이제 헤아릴 양자 밭전적, 그러니까 논밭을 헤아린다. 그러니까 토지를 조사한다. 누가 갖고 있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지게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토지 대장입니다, 여러분들. 토지 대장이 뭐예요? 그러면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다 아실 거예요. 그 토지 소유권이 쓰여 있는 공문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광무개혁. 2번. 그러면 이제 1번 갑신정배하면 여러분 이제 키워드 아니면 연관 검색어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떠올라야 돼? 뭐 김옥균, 박용효. 근데 우리 또 떠오르는 게 뭐 3.1천하. 그러면서 이제 또 뭡니까? 급진개화파, 우정국, 우정총국 뭐 축하해서 이제 버렸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떠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미개혁하면 이제 여러분들 뭡니까?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뭐 제3차 가보개혁을 부르는데 단발령, 그죠? 단발령 때문에 이제 그 유명한 을미의병이 우리가 최초 의병이죠. 의병이 일어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이제 태양력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태양력이. 그 다음에 이제 아간파천은 이게 이제 아자가 뭐냐면 아라사 할 때 아자예요. 아라사는 예전에 러시아를 부르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라사 공사관으로 파천. 임금님이 이사 가는 걸 파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간파천은 이제 뭡니까? 을미사변 이후에, 잠깐 헷갈렸어요.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사변은 이제 뭐시죠, 여러분들? 민비가 시해된 사건이죠. 명성황후가.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고종이 아무래도 불안감을 느껴하고, 왜?
궁궐까지 쳐들어서 자기 와이프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일본에 대항할 만한 힘이 누구한테 있었다고 판단했어?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도망간 겁니다, 사실은. 좀 치사하게. 그걸 아간파천이라고 부르죠. 이때 이제 아간파천 가서 이제 사인 엄청 열심히 하죠. 우리 고종 대왕 마마가. 그러면서 이제 이때 열강의,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참 아쉽죠. 그 다음에 17번 문제. 고려시대 가족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고려시대 가족주에도 여러분들 별표에나 17번도 아주 잘 물어봐요. 특히 조선시대나 지금에 비해서도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높았던 시대예요. 지금과 비교해도. 그래서 아주 잘 물어본 파트입니다. 그럼 가봅시다. 첫 번째,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여태까지 이제 호주, 뭐 호적제도, 뭐 호주제가 있었어요. 남자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20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에 대해서야 이제 그 호주법이 호주제가 폐지됐습니다. 12년 전에. 말도 안 되죠? 뭐 그 전까지 어떻게 돼? 이제 여성들은 특히 호적 제도에 의해서 만약 이혼하면 어떻게 돼? 그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갔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보면 이제 요즘 돌싱이라 부르죠. 그죠? 돌싱, 돌아온 싱글. 그리고 아니면 이제 홀로 이제 아빠 혼자나 뭐 엄마 혼자 애들 키우는 집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호적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걔네가 뭐 주소혼 자식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고려시 때 이렇게 되게 좋았다는 거. 두 번째, 여성의 제한이 법적 금지됐으면 여성의 뭐 인권 신장이 있었던 거야? 아니겠죠? 2번은 뭡니까? 조선시대 때죠. 이것도 조선 전기가 아니에요. 조선 후기 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우, 당황스럽네요. 예. 그 다음에 아들, 딸 구분 없이 부모의 재산이 고르게 상속된다. 이것도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요, 지금. 현재도. 예. 그 다음에 아들, 딸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되었다. 역시 맞고요.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그 다음 문제. 18번 문제 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돼 있죠. 여러분 사실은 뭐 조선 후기 나오지만 이 그림만 보더라도 뭐가 떠올라요? 서민 문화 하면 민화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민화. 정답은 민화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민화가 발달은 이렇게 조선 후기 때 서민 문화 발달에 대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민들이 그렇죠. 문화를 찾게 된다는 거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왜? 먹고 살기 힘들어. 그것은 문화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선 삼시세끼가 채워져야지만 배가 그죠. 금강산도 식후경이 되는데.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제 우리가 이제 1회, 2회 문제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선 후기 때 경제 상황에 상당히 많이 변화를 겪죠. 그죠? 모내기법이 시행되면서 서민들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신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당이 많이 보급되면서요. 서민들이 많이 교육을 받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죠? 문화적인 갈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왜? 지금 문화적인 갈증 채울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도 있고 뭐 극장도 있고 그죠? 무슨 뭐 상영관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달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대리만족시키는 게 이제 민화가 되겠죠, 민화. 그다음에 이제 불화는 이제 불교랑 관계된 거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문인화는 조선 전기 때 유행하고요. 조선 전기 때 유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화는 조선 말에 도입되기 시작하죠. 서학의 보급과 더불어. 예. 그래서 하여튼 1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 봅시다. 밑줄친 운동에 해당하는 것 돼 있죠. 일본이 차관을 강행하여 재정 간섭을 강화하자 1907년 국민의 성금으로 빚을 갚자. 국권을 지키는 운동이 전개돼요. 1907년이 아직 우리가 일본에 먹히기 전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국채보상운동이죠. 국가의 채무를 갚자, 보상하자, 국채보상운동. 뭐 여러 많이 들어보면 대구에서 먼저 시작됐죠. 서상돈 씨가 발기해갖고 그래서 국채보상 뭐 발기에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분하로드 운동과 문자보급 운동 아까 얘기했던 거 실력 양성 운동 1920년대 이후에 예. 그래서 분하로드 운동 뭐 동아일보, 문자보급 운동은 조선일보. 그다음에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역시 이제 1920년대인데요. 그 전까지 일본 놈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보통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지금 따지면 좀 높게 쳐져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을 데가 없는 거야. 왜? 공부시키면 안 되죠. 왜? 똑똑해지면 인간은 개겨요. 선생님 막말지 말게. 그러니까 머리를 맑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필리핀 아시죠?
미국도 필리핀 식민 지배할 때요. 필리핀 남자들 교육을 안 시켰어요. 왜? 책을 읽고 뭘 읽다 보면 뭐가 들어와요? 민족, 우리의